첫 번째 팁은 바로 제스처 UI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전 버튼이 없고 이렇게 제스처로 사용할 수 있게 스마트폰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프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2020을 통해서 공개된 갤럭시 S20 시리즈들이 이제는 이 제품들을 손으로 직접 잡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점차 이제 많아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갤럭시 S20 모델을 초기 설정할 때 유용한 팁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지, 아니면 내가 기존에 사용했던 설정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테크 신제품들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프 채널을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바로 제스처 UI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전 버튼이 없고 이렇게 제스처로 사용할 수 있게 스마트폰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 통화를 이렇게 했다가 바로 이렇게 올리면 홈화면으로 돌아가는 등 이렇게 제스처 UI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스처 U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정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바라는 메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버튼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버튼이 나타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화면 제스처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제스처에서 옵션 더보기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방향, 이렇게 세 가지 방향, 이게 예전에 삼성 원 UI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여러가지 방향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뒤로 가기, 최신 앱 등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잘 숙지를 하시면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로 가기 등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스처 UI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정, 디스플레이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S20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120Hz의 주사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역시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하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저는 보면 60Hz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120Hz는 FHD 플러스에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상도를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해상도를 FHD 플러스로 변경을 하고 화면 주사율을 높은 화면 재생률로 하면 이렇게 화면 전환 등 할 때 좀 더 부드러운 주사율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WQHD 플러스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바꾸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한 차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퀵쉐어인데요.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파일을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좀 더 편하게 공유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퀵쉐어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사진을 촬영했다 하면 여기 사진 버튼을 누르시고 이 공유 버튼을 누르면 근처에 있는 퀵쉐어가 가능한 스마트폰이 노출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의 갤럭시 Z 플립 모델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바로 전송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갤럭시 S20 모델과 갤럭시 Z 플립 모델에서 해당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모델들을 사용하신 분들에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해야 될 때는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퀵쉐어 기능은 본인이 수신을 할지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내려가 보면 여기 퀵쉐어 기능이 켜있죠. 누르게 되면 사용을 할지를 설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검색을 허용할지, 모든 사람이 나에게 검색을 허용을 해서 보낼 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 지정된 연락처만 보낼 수 있게 할 건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휴대전화 이름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화면 녹화인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리뷰도 좀 더 잘 보실 수 있도록 녹화를 하고 있어요. 녹화를 하는 방법은 제어센터에서 화면 녹화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화면 녹화도 소리 없음으로 녹화를 할 건지, 아니면 미디어 소리만 담을 건지, 그리고 미디어 소리와 이 마이크, 외부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것까지 함께 담을 건지, 그리고 동영상 화질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퀄리티 있는 녹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1080p로 선택을 하시고, 목소리까지 담겠다면 마이크까지 선택을 해서 녹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원을 끄는 방법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전원 끄는 방법, 자, 버튼을 길게 누르면 빅스비가 되게 되어 있죠. 아주 간단하게 전원을 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상단에 보면 지금 이 녹화 버튼이 여기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 전원을 끌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 표시줄에서 바로 전원을 끄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품을 사용하다가 이 사이드 버튼들이 먹통이 되었다 할 때는 이렇게 내려서 바로 전원을 종료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측면 버튼을 본인이 원하는 기능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에 가면 자, 측면 버튼이라는 게 있죠. 이 측면 버튼을 선택하면 2번 두드렸을 때 카메라 실행, 빅스비 실행, M 열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길게 눌렀을 때 빅스비 호출하기, 전원 끄기 메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 버튼을 전원 버튼으로 쓰겠다 하면 전원 끄기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측면 버튼을 2번 눌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바꾸고 싶다. 내가 예를 들어 벅스를 많이 사용한다 하면 이렇게 벅스로 설정을 해주시면 2번 누르면 이렇게 벅스가 실행이 되겠죠. 네, 벅스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영상이고요. 또한 카메라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하다가 바로 동영상 촬영을 하실 수도 있고 연사 촬영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사진을 촬영하실 때 이 셔터를 길게 누르면 동영상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사 촬영을 하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촬영을 하면 촬영 버튼을 밀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연사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 꼭 동영상으로 변경을 하지 않고도 이러한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기능은 아이폰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화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손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 이 아이콘에 이렇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을 하실 때에는 해상도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 보면 후면 동영상 크기, 전면 동영상 크기가 나오죠. 여기서 후면 동영상을 8K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리 모드도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길게 누르시면 배터리 관리 모드를 고성능 모드, 최적화 모드, 절전 모드, 초절전 모드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빠른 속도를 원한다 할 때는 이렇게 고성능 모드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밝기하고 화면 해상도 등도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고성능 모드가 켜졌죠. 그러면 CPU 속도 제한하는 거 꺼지고 OLED 온 디스플레이 켜졌고요.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대부분은 아마 최적화 모드로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면 다양한 유용한 기능들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한손 조작 모드입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갤럭시 S20 모델은 그래도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한손 조작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울트라 모델 등은 한손 조작이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한 손으로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한손 조작 모드는 제스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래로 끌어서, 그리고 버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버튼을 2번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갤럭시 Z 플립 모델은 여기에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 사용하는데 불편했는데 갤럭시 S20에서는 아주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한 상태에서 내려주시면 한손 조작 모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방향을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 검은 화면을 터치를 하면 사용이 종료가 됩니다. 상태 표시줄도 다양하게 컨트롤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서 이 점점점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일단 상태 표시줄에서 알림을 어떻게 볼 건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림 개수만 표시를 할 건지, 최근 알림 3개를 보여줄 건지, 모든 알림을 보여줄 건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처럼 배터리 용량을 퍼센테이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용량 표시를 선택을 하시면 나타납니다. 자, 지금 안 나왔죠? 지금은 나타났죠? 이처럼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원UI 2.1에서 다크 모드를 지원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크 모드는 이 제어센터에서 다크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크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좀 더 멋진 화면에서 만날 수가 있고, 네, 이렇게 예약 시간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배경화면의 적용, 그리고 색상 최적화 등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기존과 다르게 사용하고 싶다 하면 다크 모드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크 모드 아래쪽에는 집중 모드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집중 모드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즉 스마트폰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시작을 누르게 되면 업무 시간, 나만의 시간 등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업무 시간이다. 시작을 하게 되면
집중을 해야 될 때 꼭 사용할 앱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나 메시지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경우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 다른 앱들 꼭 필요한 앱들이 있으면 여기서 추가를 하시면 돼요.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준비 모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면 준비 모드는 바로 디지털 웰빙 및 자녀 보호 기능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디지털 웰빙을 누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스마트폰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잠금 해제 몇 번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수면 준비 모드가 있습니다. 수면 준비 모드는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화면이 흑백으로 변경되고 알림을 차단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 매일 선택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약 시간을 켜두면 그 시간 동안 이 모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좀 늦게 잘래 하면 이렇게 눌러서 요일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금토는 안 할래,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가면 다른 기기에서 전화 문자 받기, 윈도우 연결, 스마트 팝업으로 알림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애니메이션 줄이기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모션 및 제스처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 화면이 계속 켜져 있게 하는 스마트 스테이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보다 더 밝고 선명한 색감으로 동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 향상 기능도 사용을 하시면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갤럭시 S20 모델도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제공하죠. 이렇게 켜주게 되면 갤럭시 Z 플립 모델들을 이렇게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내 배터리를 다 주면 안 되겠죠. 갤럭시 Z 플립은 다 충전이 됐는데, 또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다 충전이 됐는데 내 갤럭시 S20 모델의 배터리가 모두 다 방전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설정에 가서 디바이스 케어에 가시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선택을 하시면 무선 배터리 공유라는 부분을 만날 수가 있고, 여기서 배터리 한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 거 다 주지 말고 60%까지는 남겨, 아니면 내 건 70%까지는 주고 30%는 남겨 라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갤럭시 S20 모델을 처음 사용하신 분들이 유용하게 설정할 수 있는 초기 설정 팁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중에 몇 가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들도 있겠지만 또 몇 가지는 모르셨던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갤럭시 S20 시리즈들을 구매를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러한 설정들을 하나씩 적용을 해보시면서 본인에게 최적화해서 갤럭시 S20, 20 플러스, 20 울트라 모델들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